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경제도서 리뷰 24번째 책은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입니다. 1950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저자는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필립 피셔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실력을 쌓았으며 1979년 독립하여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글로벌 머니 매니지먼트 회사인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수백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이며 켄 피셔는 전통적인 투자 기법에서 탈피하여 자신만의 시장 예측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1984년 슈퍼스톡스를 시작으로 1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투자자입니다. 이 책은 크게 1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2장 자산 배분의 지름길, 3장 오로지 변동성의 문제, 4장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진 변동성, 5장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6장 GDP와 주가의 괴리가 폭락을 부른다, 7장 10% 수익률이 영원히, 8장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9장 소형주가 항상 우월한가,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11장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12장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13장 미국은 부채가 과도하다. 14장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상승한다. 15장 혼란은 주가를 떨어뜨린다. 16장 뉴스를 이용하라. 17장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 1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직관적으로는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해 보일지 모르나 채권 가격도 금리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채권의 변동성이 주식보다 작을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았고 수익률은 주식이 더 높았습니다. 2장 자산 배분의 지름길.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라는 주먹구구식 재무 설계 기법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시간 지평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므로 기대 수익률, 필요 현금 흐름, 현재 상황, 기타 개인의 특수 요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장 오로지 변동성이 문제. 주식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는 이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치, 환율, 유동성 위험 등 투자자에게 위험은 끝이 없으며 변동성이 유일한 위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4장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진 변동성. 널리 사용되는 변동성 척도로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과거를 돌아보는 척도일 뿐이며 변동성은 절대 예측 도구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변동성은 변덕이 심할 뿐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원금을 보장하려면 변동성이 제로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성장에는 변동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으며 하락 변동성 없이는 상승 변동성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GDP와 주가의 괴리가 폭락을 부른다. GDP는 국내 산출량을 측정하는 결함투성이의 불완전한 척도이며 연간 GDP 성장률은 주가 상승률과 직접적 관계가 없고 관계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을 대표하는데 GDP에는 주식의 이런 속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7장 10% 수익률이 영원히. 주식은 단기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 장기 수익률의 평균이 높지만 수익률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일정한 수익률이 오랜 시간 유지될 거라 가정하고 주식계좌에서 일정 현금을 주기적으로 인출하려는 계획은 끔찍한 재앙을 부르는 방식이라고 경고합니다. 8장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실제로 고배당주가 주식 카테고리 중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닌데다 배당금 지급이 회사가 건전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니기에 배당이나 채권에서 현금 흐름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보다 투자 총수익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9장 소형주가 항상 우월한가.
특정 카테고리가 장기간 시장을 능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카테고리가 항상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 없이 변하는 수요의 카테고리를 따라다녀서는 안 되며 한 카테고리와 영원한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이며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다 초기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놓치면 이는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하고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서 살던 조상에게 물려받은 부위가 자극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12장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실업률은 후행 지표이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소비 수요는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도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비 수요가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고 생산자들이야말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며 경기 침체는 주로 기업 투자의 변동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13장 미국은 부채가 과도하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높은 상태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부채 증가가 경제 파탄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 쟁점은 감당 능력이므로 부채 총액에 속 태울 필요 없이 상환 능력만 보면 되는데 미국의 상환 능력은 충분하고 앞으로 장기간 그러할 것이라고 합니다. 14장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상승한다. 환율의 등락은 동전 던지기와 같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그런 말에는 증거도 근본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조언합니다. 15장 혼란은 주가를 떨어뜨린다.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번엔 다르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고통을 망각하는 생존 본능이 작용한 결과일 뿐이며 온갖 사건 속에서도 주식은 상승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6장 뉴스를 이용하라. 주식시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에 이미 뉴스에 나온 정보는 주가에 선 반영되었으므로 뉴스에 따라 투자하려 하지 말고 뉴스를 이용해 투자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사와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조언합니다. 17장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 거의 모두 거짓이라고 경고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률 또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이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글의 내용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아버지 필립 피셔와는 다르게 아들 켄 피셔의 글은 부드럽고 위트가 넘쳐 읽기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실제 투자 생활에서 꼭 필요한 팁이나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을 콕콕 집어 설명해주는 친절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생각일수록 조사할 필요가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질문을 던져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서 리뷰 24탄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